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연한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공업 통계 우리가 기출 경영성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4번이었죠? 44번 같은 경우에 지금 시그마 제곱이 4.5다 4.5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그 검정 통계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검정 통계량 같은 경우는 모분산에 대한 검정 통계량은 카의 제곱이죠. 그죠? 카의 제곱. 카의 제곱은 자, S를 우리가 시그마 5의 제곱으로 나누면 되죠. 자, 오리지널 분산은 지금 4.5죠. 4.5. 그런데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서 시료에서의 불편 분산은 8.7이었어요. 그죠? 그럼 S는 우리가 어떻게 N 빼기 1 곱하기 V다. 이 V가 지금 8.7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N은 10개를 뽑았으니까 N-1은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4.5가 되겠죠. 4.5. 그래서 자, 이것은 8.7이 들어가면 됩니다. 8.7. 그럼 9 곱하기 8.7 나누기 4.5 하시게 되면 17.4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51번 다음은 두 상관관계도에서 XY 사이의 상관계수에 대한 크기를 비교했다. 크기 비교. 자, 지금 보면 X와 Y에 대한 데이터에서 기울기가 약간 다를 뿐, 기울기가 다릅니다. 그죠? 기울기가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면 그 A 그림의 지금 상관계수가 더 크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특히나 뭡니까? 직선성이죠. 직선성. 자, 이게 있고 이게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직선 위에 모든 점들이 있으면 R은 뭐 1에 가깝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X, Y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간다. 이거는 직선 위에 있으면 마이너스 1에 가깝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는 플러스 1이고. 근데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뭐 점들이 퍼져 있다면 R은 1은 아니겠죠. 뭐 0.5나 0.4나 더 많이 퍼져 있으면 더 낮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수치 자체가 이 수치만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울기가 큰데 기울기는 뭡니까? y = a 플러스 bx에서 이 b가 크다는 말이죠. b가 얘가 더 크고 얘는 더 작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직선에서 막 흩어져 있다. 그럼 R은 0.5이고 얘는 이 직선 위에 모든 점들이 있다면 얘는 1이 되겠죠. 그러면은 R은 오히려 얘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5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뭐 1번에 A가 더 크다. 2번에 B가 더 크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자, A와 B가 있는데 A와 B가 지금 비슷하다. 요것은 되겠죠. 왜냐하면 그림을 잘 보시게 되면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과정에서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는데 점들이 거의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선 위에 있는 듯 보입니다. 그죠? 선 위에 있는 듯 보여요. 그래서 결국 자, 3번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52번 보시면은 포화송 분포와 초기화 분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자, 52번 초기화 분포에서는 기대치와 분산이 같다. 그렇죠? M 이렇게 기대치와 분산이 같다? 아, 포화송에서는 같죠. 근데 초기화에서는 기대치와 분산이 다르죠. 초기화에서는 당연하게 다릅니다. 유한 수정 계수도 들어가죠. 그죠? n-1분의 n-n 들어가고 뭐 np 뭐 1-p 이런 식으로 n분의 뭐 p 뭐 1-p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1번은 결국 기대치와 분산이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포화송입니다. 포화송. 2번 포화송에서는 m = 5보다 같거나 클 때 정규 분포에 근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포화송이 정규로 근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죠? 맞고요. 다음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53번 검사 단위의 품질 표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설 보겠습니다. 검사 단위의 품질 표시 방법으로는 부적합 수에 의한 표시 방법, 부적합 품에 의한 표시 방법, 특성치에 의한 표시 방법 이렇게 했습니다.
부적합 수에 의한 표시 방법, 부적합 품에 의한 표시 방법, 특성치에 의한 표시 방법. 54번. 자, 요건 문제 앞에도 있었던 것이죠. 정도 0.3으로 추정하고 싶다. 샘플을 몇 개 취하면 되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정답 베타로 보통 나타내고요. 자, 베타는 U의 1-2분의 알파 루트 M분의 시그마에서 자, 99%이기 때문에 U는 0.995가 될 것이고요. 2.578, 2.58, 2.576 뭐 이렇게 될 것이고 자, 0.3 이꼬르 2.576 곱하기 루트 M분의 0.5 시그마 0.5라고 주어졌으니까요. N에 대해서 정리해서 푸시면 됩니다. 55번 다음 중 상대분산의 의미로 옳은 것은 상대분산 CV 또는 VC라고 나타내고요. 자, 스몰 s를 x바로 나누는 것이죠. 그죠? 나누었는데 그것의 제곱이죠. 그죠? 상대분산은 그것의 제곱입니다. 변동계수의 제곱이죠. 변동계수의 제곱. 자, 56번 어떤 삼관표로부터 계산한 결과 x바, y바, sxx, sy, xy가 있었다. x를 독립변수라는 회귀직선식을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x에 따라서 y가 변하는 경우죠. 우리가 배웠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죠? a는 y바 마이너스 bx바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y를 독립변수로 한다. 이러면 이게 좀 달라지죠. 그죠? a 이꼬르 y바 마이너스 bx바가 아니라 a 이꼬르 x바 마이너스 by바가 되겠죠. 그죠? x가 독립변수입니다. 자, x가 독립변수, y가 종속변수 이렇게 되겠고 x가 어떻게 변함에 따라 y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 보는 것이 x에 따라서 y가 변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얘가 독립변수, 얘가 거기에 따라서 종속, 얘가 움직임으로써 얘가 따라가는 종속변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고 그 반대의 경우도 제가 한 두 강 전에 한번 했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형태 x가 독립변수, y가 종속변수는 y 이꼬르 a 플러스 bx다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y가 독립변수, x가 종속변수 되면 어떻게 됩니까? x 이꼬르 a 플러스 by가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같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회귀직선식을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y 이꼬르 a 플러스 bx 이렇게 하는데 a하고 b를 우리가 알면 되잖아. 그죠? a는 y바 마이너스 bx바로서 y바 주어져 있고 x바 주어져 있고요. b는 sxx분의 sxy가 되죠. 그죠? 만일 이런 상태에서 b를 구하려면 b는 어떻게 됩니까? b는 syy분의 sxy가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7번. 자, 105의 제곱 모집단에서 n의 시료를 뽑았을 때 시료 평균의 분포가 101의 제곱이 되었다면 시료의 크기 n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시료를 뽑았어요. 시료를 뽑았을 때 분산, 시료를 뽑았을 때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바로 표준편차였고 시료의 표준편차였고 시료의 분산은 그렇게 되면 이거의 제곱이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 되겠죠. 이 분산이 지금 1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그마 제곱은 원래는 이것이 5였으니까 n은 얼마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n은 25가 되겠죠. 그죠? 25. 자, 그래서 시그마의 제곱, 시그마의 제곱이 5의 제곱이니까 얘는 25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58번 크기가 1000인 롯데에서 50개의 시료를 비보건으로 랜덤 추출하였다. 롯데의 부적합품률이 1%라고 가정하고 50개의 시료 중에서 부적합품이 1개 이하이면 해당 롯데는 합격시키는 검사법을 적용했다. 롯데의 합격률을 계산한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58번에 보면 정규 분포로 검사한다, 이항 분포로 검사한다, 포화송으로 검사한다, 초기화로 검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58번에 밑줄 걸 사항은 비보건입니다. 비보건. 자, 우리가 초기화 분포가 있고요, 이항 분포가 있고, 포화송 분포가 있고, 정규 분포가 있습니다. 초기화는 이항 분포로 갈 수 있고, 포화송 분포로 갈 수 있고요. 포화송은 정규로 갈 수 있고, 이항은 정규로 갈 수 있고, 이항은 초기화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비보건 추출인 경우에는 초기화 분포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초기화 분포가 이항 분포로 근사할 수 있어요. 이항 분포가 다시 포화송, 즉 초기화는 이항에서 포화송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정규로 오는 경우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58번 같은 경우에는 정규로 근사시켜서 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안 되는 형태죠. 이항으로 간다, 포화송으로 간다, 뭐 초기화로 한다 이런 것들은 다 괜찮습니다.
59번이죠. 59번 A사에서 생산한 강철봉의 평균, 표준편차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기강력과 검정 통계량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했죠. 자, 검정 통계량 UO 값을 구하라. UO 값 뭐 눈 감고도 이제 나와야 되겠죠. 루트 n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죠? x 마이너스 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겠고 x바 마이너스 뮤로 계산을 하게 되겠고 자, x바 2.73 주어져 있고 뮤 2.8이고요. 시그마 0.2 그다음에 n은 25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검정 통계량이 나올 것이고 자, 유의수는 5%로 알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u의 1-2분의 알파 즉 u의 0.97로 1.96이죠. 그죠? 자, 평균이 작아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밑줄 거예요. 평균이 작아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밑줄 꺾고 자, 표준 정규 분포에서 왼쪽을 쳐다봐야 되겠죠. 왼쪽 그죠? 왼쪽은 어떻게 됩니까? 한쪽일 때 왼쪽 u의 1 맞습니까? 아니죠. u의 알파 맞죠? u의 알파입니다. u의 알파 마이너스가 붙으면 오른쪽 마이너스가 안 붙으면 왼쪽 2분의가 붙으면 양쪽인데 2분의가 안 붙으면 한쪽이죠. 그래서 u의 알파가 되겠죠. 그럼 알파 자체는 지금 현재 5%니까 0.05 u의 0.05 자, u의 0.05 u의 0.05 또는 자, 요거 대신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u의 1 마이너스 알파로도 나타낼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이 값은 알잖아. 자, 이게 알파가 0.05면 u의 0.959 0.95의 한쪽 검정은 1.645죠. 그래서 이쪽은 마이너스 1.645죠. 그죠? 마이너스 1.645 자, 그래서 지금 기강력은 마이너스 1.645 그럼 통계량은 마이너스 1.7이다. 검정을 해보면 자, 우리가 표값은 마이너스 1.645고 지금 통계량 값은 마이너스 1.75이기 때문에 H1 채택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대립가스 채택입니다. 작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죠. 60번 다음 모 분산의 추정에 이용 가능한 추정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산의 추정이다. 분산은 흩어짐의 기준이죠. 범위 이런 것들 돼요. 근데 이번에 최빈값, 중앙값, 기하평균, 조합평균, 평균 이런 것들은 모드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평균을 추정하기 위한 그런 값들이죠. 통계량 값들이 통계량 값. 통계량이란 시료에서 계산된 각종 값들을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61번 이상적인 정규분포에서 중앙치, 평균치, 최빈값 간의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상적인 정규분포 아주 예쁜 거 이거는 똑같습니다. 중심이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 예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평균값이 가장 크고 중앙값이 두 번째고 최빈값이 가장 작은 이러한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자, 다음에 62번 어떤 제품의 품질 특성치가 데이터와 같다. 자, 귀무가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채택해야 되는가, 기각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죠. 자, 검정 통계량에서 시그마 제곱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였더니 어떻게 나왔고 귀무가설 HO는 시그마 제곱은 9다 아니다 하는 것이 대립가설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검정 통계량은 우리가 카이 제곱으로 계산을 하게 되겠고 시그마의 제곱 나누기 분의 S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라지 S는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라지 S는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데이터에서 계산을 3, 4, 2, 5, 1, 4, 3이 다 집어넣으면 1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 O의 제곱에서 시그마 O는 지금 현재 뭐 9니 아니니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제 9. 자, 시그마의 제곱은 9다 이 말이죠. 시그마 O의 제곱은 9다. 그럼 1.33이 되죠. 1.33. 1.33이라는 검정 통계량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유의 수준 0.033 이렇게 돼 있고 검정하였을 때 우리가 귀무가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귀무가설 자체는 표값하고 찾아서 바깥쪽에 찍히면은 우리가 H1 채택, 안쪽에 찍히면은 H5 채택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풀이 한번 보시죠. 풀이 보시면은 자, 시그마의 제곱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에 조건에서 0.75와 그 다음에 7.1 사이에 지금 신뢰 구간이 95%에서 이 정도였다 이 말입니다. 표값을 지금 주고 있지 않은 상황 같아요.
효값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 대신 신뢰 구간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단서 조항을 가지고 얘가 지금 채택이 될지 안 채택이 될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시그마, 자, 이 문제 유형을 사실은 보셔야 됩니다. 이건 시그마 제곱이고 얘는 시그마의 제곱이 아래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분자와 분모를 뒤집습니다. 그럼 시그마의 제곱분의 1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부등호가 바뀌어버리죠. 부등호가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바뀌면서 0.75분의 1이 되고 7.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1, 1, 1이죠. 자, 이 부분 S. 자, 여기다 S를 이렇게 올리면 얘는 S가 될 것이고 얘도 S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어떻습니까? 이 시그마 분의 S, 시그마 제곱 분의 S라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0.75분의 자, S는 V 곱하기 N-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카이 제곱이 데이터가 총 8개니까 7이죠. 7이 되죠. 그죠? 7이 되고, 그 다음에 N이 지금 N이 얼마인가요? 자, 여기에서 N이 총 데이터가 8개니까 7 되고, V 계산은 가능하겠습니까? V. 자, V도 계산이 가능해야 되겠죠. V는 1.714 이렇게 계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16.01에서 1.694이죠. 근데 1.33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62번 문제는요. 자, 기사 하시는 분들만 보시고, 기사 위주로 보시고, 산업 기사는 굳이 안 보셔도 상관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업 기사는 굳이 안 보셔도 상관은 없겠다. 자, 그 다음에 63번 적합도 검증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적합도 검증에서 3번 적합도 검증은 확률값이 정해져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확률치에 따라서 기대 도수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대 도수는 계산된 수치이다. 우리 적합도 검증은 어떻게 합니까? 시그마 2분의 O-2의 뭐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한다 이렇게 되죠. expectation, object, 관측치 빼기 실측치의 제곱 이렇게 하는데, 자, 확률값이 정해져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확률, 즉 기대치와 또 그다음에 그 관측치의 기대치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64번 피놀수 15개 있다. 모 부적합품 수의 95% 신뢰 구간을 구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처럼 부적합품 수, 그러니까 단위당 부적합품 수는 U, 그리고 이처럼 뭡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 있어가지고 5건의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번에 2건이 일어나는 확률 이런 식으로 나올 때죠. 나올 때. 자, 요때는 포화성 분포를 사용합니다. C 플러스 마이너스 U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루트 C 계산하시면 되겠고, 65번은 뭡니까? 65번은 보시면은, 자, A 직물 10,000m에 대해서 부적합수, B 공정에서는 10,000m에 대해서 34개가 있었다. 유효수는 0.005%로 하고, A 공정의 부적합품수가 B 공정보다 작다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2개의 값. 자, 우리 앞쪽에서 지금 계량치죠. 계량치의 검정에서 계수치의 검증에서 두모 부적합 수의 차의 검초정이죠. 두모 부적합 수의 차의 검증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UO 값으로 계산을 하고, 예? UO는 루트 뭐 MA 더하기 MB 해도 되고 XA 더하기 XB 분의 XA 마이너스 XB 이렇게 이제 계산한다는 것이죠. 마이너스 1.93 나왔어요. 정규 분포의 근사에서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645보다도 더 작은 쪽에 찍히니까 H1을 채택하죠. 66번이요. 자, 랜덤으로 100매의 직물을 발체 검사했더니 9개의 부적수가 발견되었다.
자, 단위당 부적합수 66번 별표하시고 100매 중에서 9개가 발생됐죠. 100매 중에서. 그러면은 u 해트 플러스 마이너스 u의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u 해트 이렇게 되고요. u 해트는 n분의 x다 이렇게 했습니다. 100매 중에서 9개다. u 해트는 100매 중에서 9개다. 다시 여기 또 1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표가 뭐 1.96입니다. 보통 1.96이겠는데 이것도 1.96이겠죠 아마. 그러면 100분의 9 플러스 마이너스 1.96 루트 100분의 9 이렇게 되니까 자 0.055 0.0588 뒤쪽에 있는 것이 0.0588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3번이 답이 되지요. 자 다음 67번이요. 가장 부적합한 것은 이렇게 돼 있고 67번에는 자 4번에 R 표본상관계수 R이죠. R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루트 SXX SYY분의 SXY 이렇게 되고 얘는 시그마 XY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시그마 Y SXX는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 SYY는 시그마 Y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Y 괄호의 제곱 그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것을 풀어에 치니까 4번처럼 안 나오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입니다. 틀린 것. 자, 68번. 신뢰 구간을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뭐의 신뢰 구간? 분산에 대한 신뢰 구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분산에 대한 신뢰 구간은 카이 제곱으로 가고요. 위쪽에는 라지 S, 위쪽에 라지 S 되고, 카이 제곱. 자, 큰 숫자가 여기 가야 되니까 1-2는 우측에 있는 값이죠. 자, 카이 제곱 2분의 알파의 뉴가 들어가더라. 카이 제곱 검정. 분포표에서 큰 값이 왼쪽에 들어가고 작은 값이 여기 들어가죠. 왜냐하면 S라는 것은 자 변동인데 제곱으로서 항상 플러스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플러스 값에서 야, 큰 값을 빼야지 전체적으로 작은 값이 되고 얘는 큰 값이 되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파 주어질 거고 누 주어질 거고 S 모르면은 n-1 곱하기 V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68번 한번 구해 보시고요. 69번 3 곱하기 분할표에서 독립성을 검증하고자 할 때 카이 제곱 분포의 자유도는 얼마인가? 분할표 독립성 검증 R 빼기 1, C 마이너스 1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래서 2가 되고요. 70번 자, 이거 앞쪽에서도 배웠던 내용이네요. 자, y 이꼬르 2x1 마이너스 3x2라고 하면 y의 평균치와 분산 이렇게 했는데 수치 변화를 했겠죠. 자, 수치 변화를 했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2의 y는 2x1 마이너스 3, 2x2는 2 곱하기 3 빼기 3 곱하기 4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vy는 제곱이 되겠죠.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하니까 289가 되는 겁니다. 71번 유의 수준에 대한 설명. 유의 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되어 있는데 유의 수준, 뭐 기각률, 위험률 이렇게 제1종과후 생산자 위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3번에 일반적으로 2종과후를 뜻한다. 아닙니다. 알파 1종과후를 뜻하죠. 72번 어떤 모집단의 평균이 기존에 알고 있는 모평균보다 큰지죠. 한쪽이죠. 한쪽 거죠. 한쪽이고 모표준 편차값을 모르면 t죠. 그럼 한쪽 t 검증입니다. 1번. 네, 다음은 73번입니다. 600명으로 이루어진 어떤 학생의 학년의 학생들의 키가 평균이 170이죠. 분산이 36이라고 했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라요. 이때 185cm 이상인 학생들은 몇 명이 되겠는가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보면 정규 분포표에 대한 누적 확률 분포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값이 지금 0.9937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뒤쪽에 이제 그 표준 정규 분포표 부록에서는 1에 해당합니다. 1. 이걸 이제 보시게 되면 중심이 0이고요. 중심이 0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률치라고 하는 부분은 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면적이 바로 P인 것이죠. P.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우리가 하나씩 이런 공식을 통해서 하나씩 구해야 됩니다. 즉 적분을 통해야 되지만 이 표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우스의 규준화식을 통해서 이 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평균이 170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36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66이 36, 6이 되죠. 그래서 규준화식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편차, 즉 표준 편차 여기서 6이 됩니다. 6이고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관심치는 185가 되고 그 다음에 평균은 170이니까 175를 빼면 요 과정을 우리가 가우스의 규준화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바로 2.5가 나오게 되죠. 2.5. 그러면 완전 왼쪽부터 어느 기준까지 즉 표준 편차의 몇 배 이런 개념인데 표준 편차 2.5배가 되는 즉 이쪽에서부터 이 끝까지 2.5가 되는 이 확률 P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친절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죠? 2.5까지는 0.9937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지금 확률은 0.9937, 즉 99.37%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185cm 이상인 경우죠. 그죠? 185cm, 평균이 170이니까 이것을 규준화식을 통해서 지금 바꾸게 되면 170 빼기 170 하면 0이 되죠. 즉 170은 0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185라고 하는 것은 2.5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이상인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99.37%이지는 빗금친 부분이고 자, 우리가 빗금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은 1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 1에서 0.9937을 빼줘야 됩니다. 그죠? 그럼 0.0063%로 치면은 막 대충 한 0.63%가 되는데 그것은 몇 명이 될까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이 질문의 해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0.0063 곱하기 600명이나 되니까 600명을 곱하게 되면 3.78명이 됩니다. 그럼 이 3.78명인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185cm죠. 그죠? 185cm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3.78명이 되는데 만일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한번 생각해 보죠. 또 이것을 뛰어넘어서 여기다 생각해 보면 3.78이 이 부분이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4명 또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뭐 5명 정규로 치면 이제 정수로 치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요게 이제 3명, 요게 이제 3명, 요게 2명. 왜냐하면 키가 크면은 클수록 이게 지금 185cm 지점인데 키가 더 큰 놈, 더 큰 놈이라고 죄송합니다만은 뭐 190, 뭐 2m 가면 갈수록 사람이 더 적을 것 아니에요. 2m 이상 되는 사람이 훨씬 더 적겠지.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뭐 176cm, 175cm인 사람들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요 지점이 지금 3.78이라면 이상인 학생들은 몇 명이 되냐? 185가 지금 3.78명인데 사람은 0.78명이 있을 수 없잖아. 정수로 끊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3명이냐, 안 그러면 4명이냐, 이런 개념인데 이상인 경우니까, 이 기준을 해서 이상인 경우니까, 자, 잘 보셔야 됩니다. 4명이 아니라 3명이 맞죠. 3명. 잘 생각하십시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73번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74번 문제가 되겠죠. 자, 74번 문제는 히스토그램을 작성해서 이제 계급의 폭을 0.5로 잡고 제1계급의 중심치가 지금 얼마다? 제3계급의 경계는 얼마인가? 이게 이제 문제거든. 근데 요거는 굉장히 쉽게 이제 해결이 됩니다. 보시게 되면 자, 계급의 폭이 0.5라는 것이죠. 0.5, 그죠? 그래서 자,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계급인데 지금 중심이 어떠냐면 지금 중심치가 7.9래. 근데 계급의 폭, 즉 여기에서 여기까지 왼쪽에서 오른쪽까지가 0.5니까 하나당 0.25가 되겠지. 0.25. 이것도 0.25고, 그죠? 그럼 7.9에서 0.25를 빼면 7.65가 되고 7.9에서 0.25를 더하면 8.15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1계급의 이제 폭이죠. 경계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8.15에서 또 전체적으로 0.5니까 8.15 더하기 0.5를 더하면 8.65가 되겠죠. 이것이 제2경계. 그 다음에 8.65에서 또 0.5를 더하면 9.15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제3경계, 제3계급이 되겠죠. 제3계급의 경계를 묻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요것이 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답은 자, 2번이 되는 것이죠. 2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7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5번은 하나의 롯데에서 시료를 한 번 취할 때 부적합률이 0.1로 일정하다. 20개의 표본 중에서 부적합이 1개 이하일 확률.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1개 이하일 확률입니다. 1개 이하. 그렇다면 1개 또는 0개가 되겠죠. 그죠? 이항분포로 우리가 접근하면 될 것이고 20개 중에서 1개. 그죠? 0.1의 1승. 그 다음에 곱하기 0.9. 0.1, 0.9 요거 개념은 아시죠? 그죠? 그 다음 20 빼기 1 하면은 19가 됩니다. 이게 1개일 때고 0개일 때도 있잖아. 왜냐하면 1개 이하일 때니까. 그죠? 그러면은 20 콤비네이션 0개일 때 곱하기 0.1에 0 그대로 올라가죠. 0 곱하기 0.9에 자 20 빼기 0, 20이 되죠. 그죠?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더해야지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 3번이 답이 되겠죠. 3번. 자 75번은 이렇게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76번 그림과 같은 표본 정규분포의 제2종과오. 제2종과오를 나타내는 것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냈고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자 이것이 공정의 평균이고 이것이 공정의 평균이 항상 거쳐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됐어요. 이거 공정의 평균이에요. 이게 원래 오리지널 공정의 평균이고 이게 뒤틀어진 공정의 평균이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1-베타고 요것이 알파고 요것이 알파고 요것이 베타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이종과를 나타낸다. 이종과 베타죠. 베타. 요 지점이죠. 그죠? 요 지점. 그래서 지금 잘 그림을 잘 보시면은 XU바보다도 X1바. 그러니까 이게 U1이죠. 뮤1에서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XU바로 나타나져 있는 거예요. 그 바깥쪽에 그려져 있는 거 이렇게 되니까 이 그림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BA 지금 76번에 A 플러스 B 맞죠? A 플러스 B입니다. 77번 10개의 배치에서 각각 4개씩의 샘플을 뽑아 변동 R을 구하였더니 시그마 R 16이었다. 시그마 할 때는 얼마인가? 시그마 할 때는 D2분의 알바입니다. D2는 2.0599고요. 그 다음에 알바는 N분의 시그마 R이죠. N분의 시그마 R. N분의 시그마 R. 10개 중에서 16이니까 1.6이네요. 자, 78번. 그 적합도 검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개수형 자료에 적합하다. 검정 통계량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자, 적합도 검정에서 적합도 검정에 사용되는 확률 변수는 이산형이다. 검정 통계량의 자유도는 실험 전체 수 마이너스 추정되는 모수의 개수이다. 검정 통계량의 자유도는 K 빼기 추정되는 모수의 개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78번에는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